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2022년도의 거래 일수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거래를 하게 되면 음,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되죠, 올해도. 참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좀 끝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었던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확실히 산타가 오다가 좀 길이 막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경기 침체, 경기 불안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냉각돼 있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가지고 참 투자하기도 그렇고 좀 매매하기도 상당히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들을 뭐 저 역시도 산타랠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뭐 물론 이제 2023년도의 경기 침체 부분들을 아예 간과를 하고 랠리를 얘기를 해드렸던 것들은 아니었고 단기적으로 뭔가 2022년도에 부족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쇼커버링, 그 다음에 일정 부분 CPI에 대한 피크아웃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것이다,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드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든다거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스터 마켓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 계속 순응을 하는 그런 매매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좀 뭐 해외 쪽도 해외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폭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주주 물량.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10억 얘기했다가 뭐 20억, 30억 얘기했다가 뭐 50억까지 얘기했다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인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되는 일 자체는 사실상 그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그래야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급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이제 급변하지 않는 투자 전략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쪽으로 또 어떨 때는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제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매매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한없이 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겨야 되고 매매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는 뭐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현 섹터가 가장 합리적으로 뭔가 이제 수급의 유입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당연히 수급의 유입이 강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는 섹터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뭔가 이제 백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고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는 중국 여행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제 눈에 좀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뭐 많이들 매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LCC 관련주들도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여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너무 좋기는 한데 뭐 더 저의 뭐 성향상 약간은 좀 숨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왔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좀 생소한데?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이 종목이 제 눈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나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항공사 부분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11월 항공 데이터를 좀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은 국제선, 그러니까 11월 국제선 여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걸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시게 되면, 보게 되면, 보시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지는 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키울게요, 제가. 약간은 좀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 국제선 여객, 그러니까 11월 항공 데이터가 좀 발표를 했는데, 11월 운항평수가 국내 16,608편입니다. 그러니까 MOM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11%. 근데 이 다른 항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국제 운항 편수죠. 이게 지금 21,807편이 운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MOM 기준으로 19.8%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국내 여객 그러니까 국내 여객자 수가 감소되는 반면에 국제 여객의 여행객 수는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국제 여객 수가 국내 여객 수를 상회를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대비해서 여객 회복률 같은 경우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77%, 그 다음에 중국은 3.4%의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1월 달까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중국의 입출국자 수가 상당히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고 여행 수요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섹터가 이 섹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 보여줬던 부분들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일단은 12월 달 들어서 중국 항공사 실적 전망들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방역 완화죠. 그 다음에 연말하고 춘절 이후에 연휴 시즌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국내선 중심의 여객 수요 회복이 중국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항공사의 운항 규모도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항공사 운항 횟수의 2019년도 대비 회복률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20%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는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10일까지 한 40% 정도, 그 다음에 12월 한 12일까지 55%까지 상승을 하는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느슨해지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뭔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는 요 항공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국제선 운항 편수 자체가 3%밖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국제선 여객 수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뜰 수 있는 흐름들 자체는 국제선 쪽에 그리고 근거리 여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이런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수혜는 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행 수요는 내년도 한 1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수익의 특성상 뭐 미리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시장이 다소 조금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뭐 LCC 관련 종목이라든지 여행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물량이 들어가고 주가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항공주들은 뭐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사후면세점 제도에 따라서 내국세, 황금 대행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자체가 60%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서 거의 뭐 독과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하는 일을 좀 보시게 되면 국세청과 협의된 요일에 따라서 환급 중 일부를 그러니까 수수료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피를 제외하고 관광객들에게 환급을 해주는 그러한 대항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여행객 숫자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회사고요.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매출액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017년도 한한령 이후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경쟁사죠. KTIS 인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중국인 입국자 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입국자 수의 증가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은 좀 탄탄한 매출액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확실히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국자 수까지 좀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과거에 보여줬던 영광들을 좀 되찾아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AI 관련된 챗봇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도 또 마찬가지로 AI 챗봇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양념 정도?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양념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주력이 돼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뭐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자 수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뭐 올해 말서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뭔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구간서부터는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1월 달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서에 대한 위드 코로나 완화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좀 실리게 했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쵸? 이런 것들 보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21선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만들어내주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들이고 단기간에 2,400원대에서 한 3,000원대까지 막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기간 조정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벌어져 버리니까 주가가 더 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횡보되는 구간들. 이 횡보되는 구간들 속에서 개인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던 물량들 자체를 외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로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실적으로 놓기보다는 향후 글로벌 텍스프리가 정상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뭐 사실상 주가에 대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에 좀 가깝다. 그리고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LCG 관련 종목군도 너무 좋고요. 여행 관련 종목군들도 좋고 그리고 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계되면서 레벨을 했었을 때 뭔가 소비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또 숨어있는 종목군들에서 또 수혜를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현 시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뭐 중국 쪽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 그리고 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영역들 제가 짧게나마 설명 좀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바랬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런 부분들과는 좀 사뭇 좀 다르게 좀 나온다 하더라도 또 계좌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숨어있는 종목, 그리고 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참고 잘 해주시고 공부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